중학교를 420명 중에서 전교 6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 때는 정말 애용했는데요. 잡학사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이승헌, 학교 서울 양정고등학교, 학년 1학년, 특기 밀크티로 자사고 합격. 근황은 얼마 전 시험이 끝나서 많이 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크티를 8년째 이용 중인 양정고등학교 1학년 이승헌입니다. 저희 양정고등학교는 120명의 전총을 자랑하는 양천구 관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신 송기정 선수님이 저희 학교 21회 졸업생이십니다. 학교에서도 송기정 선배님의 업적을 기려서 송기정 기념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1인 1학기 수업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개의 악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학기말 학교 축제에서 각 학급이 노래 한 곡을 골라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 뺄 수 없는데요.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나라 학생들과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양정 오픈제는 세계 속에 실력 있는 양정인을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교양 및 정보, 학업 역량, 인성, 예체능, 외국어 총 5개 영역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품을 수여하는 방식입니다. 저 또한 교내 독서활동에 참가해서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교양 및 정보 품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체능 부문에서도 1품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자소서가 정말 어려웠는데 밀크티 자기소개서 컨설팅 덕에 갈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글자 수는 1200자로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없는 일을 지어낼 순 없고 중학교 3년 동안 활동은 뭘 했는지 안 떠오르고 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밀크티에서 제 생기부를 보고 어떤 활동을 자소서에 쓰면 좋을지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례를 고르고 떠올리는 일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장 표현이나 글의 흐름에 대해서도 더 좋은 표현, 더 매끄러운 흐름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서 갈수록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체적이고 간결한데 있을 내용은 충분히 있는 그런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밀크티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밀크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서 3년 내내 5레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학교를 420명 중에서 전교 6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그다지 재미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밀크티 태블릿이 들어와서 혼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밀크티는 1분 이내의 짧은 강의부터 심화 개념을 다루는 강의까지 있어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고 제 수준에 맞는 강의를 딱 골라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쉬는 시간이라는 탭에서 소설을 쓰거나 다른 학생들이 올린 질문에 답을 다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에서는 단원별 평가를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게 수학 단원 평가 말고는 없었는데 시험 전날에 밀크티에서 문제를 풀면서 기초적인 개념을 찬찬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중학 때는 티셈 족보를 정말 애용했는데요. 주요 과목은 한 단원이 끝나면 티셈 족보의 시험지들을 풀면서 복습했고 기술과정이나 도덕 등 기타 과목도 문제를 얻을 수 있어서 손쉽게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티셈 족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을 땐 DIY 만점 족보를 통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었고 AI 암수 투롱을 통해서 사회, 역사, 과학 이 암기 과목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유익했던 강좌를 고르자면은 과학 과목의 황유아 선생님을 고르고 싶은데요.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했던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과학 과목을 선생님의 썰을 가미해가지고 정말 재밌고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과학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에서는 내신 3종 모의고사를 고르고 싶은데 시험이 목전이 있을 때 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인 점검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기의 대부분이 시험기간이라서 학기 중에는 학교 진도에 맞게 필기를 정리하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다집니다. 6주를 잡으면은 3, 4주 동안 진도를 빼면서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특히 문과 과목들은 백지 복습이 정말 유용한데요. 영어는 지문의 주요 단어나 문장 같은 거, 국어나 암기 과목은 핵심 개념과 특징들의 빈칸을 뚫어놓고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지금 뭘 못 외웠는지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방학 때는 보통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예습을 하거나 수능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중학교 방학 때는 사회랑 과학을 밀크티 인강을 통해 학습을 했고 그 덕에 다음 학기 학교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 작성입니다. 저는 파워제이라서 거의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플래너를 작성하는데요. 플래너를 쓰면 오늘 내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현재 나의 진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플래너를 쓰면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하루에 얼만큼의 무슨 과목을 얼마나 공부를 할지 이렇게 적어놨고 이거는 중3 기말 때고 중간고사 때고 기말고사 때인데 13일 남겨놓고 왜 이거밖에 안 했는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해준다는 일념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누구나 다 다니거든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자습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친구들과 떠들지 말고 평소 시간 없어서 못했던 과목에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허용된다면 체력 보충을 위해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를 고르고 싶은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항상 드는 생각이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평소 스트레스에 대해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온다는 불안감, 나보다 잘하는 친구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교차하는데요. 이때 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위축시키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장기적인 공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독서입니다. 고등학교에 오니 많은 수행평가가 독서 감상문으로 치러지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갈래를 가리지 말고 여러 분야의 책을 지금 많이 읽어두는 것을 강추합니다. 둘째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놀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고입공부가 1순위입니다. 그러나 간간히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소박하게는 전화를 하면서 추억을 쌓으세요. 저는 의공학부 또는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학과 설명회를 온 적이 있어서 흥미가 생겨서 그때 그 전공을 고른 것 같습니다. 아마 다가올 겨울이 지금까지의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거야. 공부도 어려운데 주변에서 받을 압박과 새로운 학교에 간다는 것에 대한 설렘, 또 중학교 친구들을 보낸다는 아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정말 많은 감정들이 수도 없이 지나갈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왔을 때 그랬듯 고등학교도 별거 없어. 다 같은 사람들끼리 지내는 학교야. 밀크티를 듣는 또는 들을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공부 계속해. 파이팅!